안녕하세요. 조철의 박사 통통통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은 자, 쿡쿡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상반기의 6월이기 때문에 자, 글로벌 세상 전 세계 200개국의 한국의 포지셔닝을 점검한다.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는요. 200개국에 77억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1년에 7천만 명씩 늘어나니까 아마 20년 후에는 90억 이상에서 100억 정도 되면요. 인구는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포지셔닝이요. 자, 최근 중국 14억 4천, 2위 인도 13억 8천, 3위 미국 3억 3천입니다. 결국은 5년, 10년 후에 인도는 중국을 앞섭니다. 왜냐, 중국은 1인 가족에서 2인 가족을 갖다가 확산해도 중국 사람을 출생을 잘 안 해요. 인도는 계속 지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5,200만. 한국이 지금 5년, 10년에 제가 인구가 준다고 했듯이 지금 중국 인구가 주는 속도는 가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는 경제력인데 대표적으로 인구가 2억 이상 되는 남미의 브라질, 뭐 아세안의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1억 이상은 우리 옆나라 일본, 그 다음에 저 인도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아, 그 다음에 가장 땅이 넓은 러시아, 그 다음에 미국 바로 밑에 있는 멕시코시티 다 1억 이상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상위권에 5천에서 1억 되는 나라 중에 이제 베트남이 유일하게 9,800만이니까 이제 1억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뭐 7천만 명, 6천만 명, 그 다음 스페인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터키라든가 이란 8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많아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어서 나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알찬 선진국형들이 있죠. 인구 1천 미만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그래서 이제 이 국가들을 보면은 결국은 인구에 상관없이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냐. 최근에 이제 뭐 관광 상품이라든가 여행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나라들은 조금 치명적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또 좋은 호재가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 국토 면적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 세계 땅 한번 못 보죠. 저도 지난 4월에는 이제 부산을 한번 2번 갔고 5월에는 한 번 갔다 온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해외로 나간 걸 못 나가다 보니까 부산이라든가 강원도, 원주, 대전 몇 군데는 이제 지방권은 좀 다녀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우리나라 이렇게 뭐 넓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땅 뭐 인천, 부산 매립해갖고 한 10만 킬로 해배인데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땅이 가장 넓은 나라, 이제 추운 나라죠. 러시아 170배.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중국 순이 우리의 100배 정도로 땅이 넓습니다. 물론 이제 땅이 넓어서 시차가 이제 다르죠. 시차 같은 경우는 아세안은 보통 여기는 1시간, 2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열 몇 시간의 차이가 나고 또 미국은 동부, 서부가 뭐 한 3시간 시차가 나고 또 유럽 같은 경우 가면 또 다른 시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차에 따라서 땅의 면적에 따라서 같은 나라에서도 이게 좀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그 다음 땅이 넓은 나라 한번 볼까요? 남미에는 두 개가 땅이 넓습니다.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그래서 이제 브라질은 우리나라의 85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르헨티나는 27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땅이 넓은 나라는 호주가 77배. 뭐 호주는 보면은 어때요? 그냥 호주는 이게 뉴질랜드는 작지만 호주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위로 땅이 넓은 나라가 인도예요. 인구는 많은데 땅은 우리나라의 33배네요. 그리고 이제 예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이 땅이 넓은 나라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토지 면적을 한번 비교한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19에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비대면 비접촉이 크다 보니까 땅이 넓은 나라는 과거에 오프라인을 만들든 거점 간의 전략을 할 때 보면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연결하려면 비용도 많이 되고 그만큼 거리도 길었는데 최근에는 다 인터넷이라든가 뭐 국제 통신망을 통해서 이게 다 이게 싸우다 보니까 우리 스마트폰이든 뭐든 이런 네트워크가 점점 이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큼 정보의 확산 습득력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제 구글이 인수한 유튜브 방송. 유튜브가 뭐 전 세계에 제가 했지만 한 20억 이상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서플라이어 공급하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를 비유하면서 시청하시는 분들 포함해갖고 한 20에서 25억, 30억을 달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거의 과반수가 이제 텔레비를 보고 안 보고는 별도로 하지만 유튜브에 의존하는 이 인구가 좀 많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의존해서는 SNS 같은 경우는 뭐 인스타그램 포함해갖고 지금 다양한
또 일본 같은 라인을 통한든지 다양한 정보 네트워크는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과의 관련된 휴먼 리소스의 어떤 비즈니스, 요거는 이제 비대면 비접촉이 계속 좀 확산될 걸로 갑니다. 자, 과거에는 글로벌화, 네트워크화, 융합화에서 대표적으로 이것이 밀집도나 이동, 동선, 직행력을 떠나서 앞으로는 분산시키고 적정한 거리에서 적정한 사람에서 적정한 비즈니스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확산형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이쪽이 지금 계속 지금 커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1인당 GDP입니다.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은요, 국민 총소득인데, 결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한 약 80조 달러의 규모가 있는데, 미국이 그 중에 4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25%죠. 21조. 중국이 14조. 자, 3등은 일본입니다. 5조 좀 넘었고요. 자, 독일 4조.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인도, 이탈리아가 다 2조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인구가 많은 브라질이 1조 8,400억 달러. 자, 우리나라가 선방했습니다. 점점 올라가서 당분간 한국이 지금 1조 7,200억 달러로 한국이 국민 총소득 10위 안에 들어섰습니다. 러시아를 앞섰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구는 경제력이라 부가가치 창출이 앞으로 이제 중요하고 인구가 수요가 창출돼서 산업을 갖다가 전 산업을 확대해 나가는 가치형 산업으로 좀 만들어져야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국내 총생 생산은 어떨까요? 최신 데이터 한번 보니까요. 자, 제가 이제 유럽형의 선진국 기업들이 있다 그랬죠. 인구는 뭐 100만도 안 되고 이런 나라들도 있고 또 인구가 적지만은 알찬 비즈니스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네덜란드에 보면은 베네룩스 삼국 있죠. 저기 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있는데요. 1위 룩셈부르크 11만 4천 달러. 저기 오스트리아 옆에 있는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하고 경계선에 있는 스위스죠. 인구는 1,000만 명이 안 되지만은 스위스 같은 경우도 8만 3천 달러입니다. 자,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 있죠. 저 위에 추운 쪽으로 노르웨이가 8만 1천 달러고요. 자, 영국이 보면은 영국은 어떻게 됐죠?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로 이제 분할되어 있는데 영국 본토 옆에 보면은 아일랜드라고 있습니다. 땅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렇지만은 아일랜드가 인구도 이렇게 한 500만 정도 되나요? 제 기억으로도. 근데 아일랜드가 한 7만 7천 달러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아일랜드에서 쭉 보면 저쪽에 빙하 쪽에 가까운 아이슬란드라고 있습니다. 인구 한 40, 50만 정도 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 아이슬란드가 7만 3천 달러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위에 올라간 게 동남아 아세안에 중개지면서 아시아하고 유럽에 관문을 내는 싱가포르 공항과 싱가포르 항만을 갖고 있는 이 싱가포르 인구 한 570만 원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기 6위로 올라섰어요. 미국을 제치고. 그래서 이제 한 64,500달러에 6위로 됐고 이 전 세계 인구 3위를 갖고 있는 3억 3천 미국이 한 6만 2천 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 호주, 스웨덴이 6만 달러, 5만 달러 선으로 지금 10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했던 독일 4만 8천 달러, 자, 캐나다 4만 6천, 영국, 프랑스가 4만 달러가 넘어섰고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이 지금 3만 9천 달러로 2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인구 6천만의 이탈리아가 3만 4천 달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26위를 하면서 3만 3천 달러 전후를 해서 지금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도 계속 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로벌 세상을 한번 쭉 보면서 지도라든가 관련된 걸 보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최근에 전 세계 면적, 인구, 소득에 상관없이 진짜 코로나의 이 상황이 전 세계를 패닉 상태로 만들어서 팬데믹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가장 저기한 미국은 지금 치명적으로 확진자도 많지만 사망자도 많아져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을 사례 들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확진자가 많다고 앉아서 주저앉다 보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다르고 총기 소지도 다르고 이게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의 일부에서 그리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이런 상황이 우리가 뭐 이제 마스크를 안 하고 대응을 늦었지만은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앉아서 일자리도 진짜 다 잃어버린다. 잡을 갖다가 로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일을 좀 해야 됐다 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언제까지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그냥 앉아서 주저앉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상반기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미국이 고용 창출을 향해서 아마 다시 시동을 좀 걸 것 같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했지만 리뷰2
재시동을 걸어서 아마 산업을 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까지 1년 내내 일어나면 미국에는 지금 뭐 달러를 찍어내서 지금 국제 통화에 지금 기저 통화라 달러의 우위성은 있지만은 이 상황이 계속 미국을 갖다가 계속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자, 예외적으로 2위에 올라선 러시아는 앉아서 그냥 계속 이런 상황이 확대되다 보니까 러시아는 여러분들 뭐 수출 산업도 에너지 자원, 그다음에 관련된 쪽이 수출이 많은데 이 가격 경쟁에서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러시아 인구도 한 1억 4천 되는데 러시아의 경쟁력 그렇게 지금 만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스페인, 인구가 많은 브라질, 영국, 이탈리아, 독일, 터키 인구가 많은 순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계속 지금 팬데믹의 상황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 상황이 계속 확산돼 갖고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섰네요. 진짜 확진자도 벌써 10만 명이 넘어섰고 사망자 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나라는 그만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전 세계 5대양 6개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2월에 코로나가 빨리 됐지만은 밀집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산 속도도 빨라졌지만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스크를 철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밥 먹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나라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빨리 뜨거워졌다 빨리 식는 것도 있지만은 뭐 하자 그러면 또 빨리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한번 좀 하겠습니다. 제가 5월 달에요. 어떤지 비즈니스를 미팅을 하다가 그 관련된 사람이 방호복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제가 5월 한 중순을 기억합니다. 중하순이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방호복을 갖다가 금액은 얘기할 수 없지만은 완전 덧신까지 해갖고 제가 한번 입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있냐, 한 5분 정도 입으니까요, 몸이 그냥 답답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저는 코로나를 움직여주고 이 우리나라 의료시설 체계를 갖다가 움직이신 분들은 현장 일선에 있으면서 방호복을 입어서 2시간 하다가 또 휴식하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중병동이 되든 이 심각한 상황에서 그래도 좀 헌신적으로 또 자원해갖고 했던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는 좀 빨리 복귀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십니다. 저는 이제 관련된 일본 상황도 많이 알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방호복이 없어갖고 우산 카바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일부 비닐 봉지를 했다든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본에는 지금 자금률이 지금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다 보급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스크하고 손 씻기만 잘하더라도 소중한 자신을 좀 지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가 좋은 거는 빨리빨리 했지만 또 안 좋은 것도 빨리빨리 해서 이제 득과 실이 있지만은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글로벌 포지셔닝에서는 일단은 코로나 대응은 잘했지만 앞으로 중요한 거는 차세대 비즈니스 산업을 어떻게 만들까가 우리의 지금 큰 관건을 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하반기 7월 달에 들어서서 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비즈니스 뭘로 가야 된다는 걸 갖다가 저의 인사이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철이 박사 통통통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